그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가 네. 이제 학문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그 주권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에 기독 교수로서 연구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과학에서 등장하는 이 창조와 진화의 문제가 연구와 연결되기도 하고 연결되지 않기도 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물이나 아니면 뭐 우주론 쪽이나 네. 아니면 지구과학이라면 연결되는 지점이 좀 많을 텐데 화학은 좀 또 미생물은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어떻게 교수님의 연구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창조 진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요. 사실은 이제 대학교 이제 진학하고 나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다 무조건 다 외웠어요.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뭐 지질, 뭐 순서, 뭐 그러나 뭐 생물학 그래서 다 그냥 무조건 외웠는데, 근데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비로소 이제 고민이 많이 생겼죠. 아마 이제 기독 교수라면은 자기 분야에서 이런 고민들은 아마 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오직 진화론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이 맞는 이론인 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이제 가서 좀 시간적인 정신적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딱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제가 배운 진화론하고 도저히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한 가지 해결책을 한번 찾았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기쁜 그런 느낌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에 이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다 뭐 쭉 있잖아요. 그래서 6일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루가 굳이 하루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루가 이제 긴 시대도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런 이론이 따로 있었어요. 저보다도 앞서 살았던 분들이 다 이미 많은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가 아니고 어떤 불특정한 기간이다. 이제 그것은 날 시대 이론이다. 이제 그런 이론으로 불리는 이론 중에 여러 이론 중에 하나였는데요. 근데 이것도 그대로도 이제 여러 책을 읽으면서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이제 됐죠. 많은 과학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읽으면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느냐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이제 틀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무작정 믿기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정말로 이 창조론이 정말로 진화론보다는 더 과학적으로도 물론 증명을 못하지만은 과학적으로 더 합리적이다, 더 믿을만하다, 또 성경과 이게 조화가 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창조론을 받아들이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창조 과학자로서 연구를 해 오겠지만은 제 분야에서는 제가 창조 진화 문제로 사실은 갈등한 적이 진짜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 연구에도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 너무 신나죠. 안심도 되고 더 의미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창조 진화의 어떤 이슈에 관해서 또 최근 등장했던 새로운 이론, 대안적 이론으로 이제 지적 설계론을 그렇죠.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지적 설계론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충돌하는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에서는 이 지적 설계론의 접근이 더 쉬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화학적으로 지적 설계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적 설계 이론은 사실은 한마디로 이 세상은 진화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설계자가 지적인 존재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적인 설계자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냐? 근데 이제 원래 지적 설계 이론 자체는 그런 그런 것은 전혀 말하지 않고 오직 과학적인 그런 개념과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설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그 이론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화학을 하면서 저는 지금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걸 하니까 저는 미생물을 볼 때마다요, 이거는
설계가 아니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너무나도 미생물 그 단세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도 엄청난 그런 복잡한 기작이 있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미생물 전공자, 완전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설계의 증거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적 설계 이론을 처음 접한 것은 그 유학 시절인데요. 1992년에 네. 그때 처음에 여기 이제 심판대의 다윈이라는 네. 이 책이 그때 처음 영어로 그때 네. 이제 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봤는데 그때는 아우 저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번역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적 설계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제 활발하게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더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적 설계 이론이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는 이제 두 가지 커다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마이클 비라는 그런 네. 생화학자가 말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그런 개념 하나고요. 불가능한 복잡성. 예, 네.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복잡 특정화된 정보. 그거는 이제 윌리엄 댐스키가 처음에 주창한 건데, 이게 그거를 이제 보면서 아 정말로 지적 설계 이론이 그냥 하나의 어떤 가상적인 토대가 약한 이론이 아니고 정말로 굉장히 토대가 튼튼한 정말 믿을 만한 이론이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은 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어떤 시스템을 이제 계속 단순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제 쥐도스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더 이상 단순화 될 수 없는, 즉 환원 불가능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irreducible한 어떤 복잡성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쥐도스를 작동하려면은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쥐도스 여기 뭡니까 판이 있어야 되죠. 판, 그걸 고정할 수 있는 판, 그리고 해머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당길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이제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네. 근데 이것이 그런 쥐던만 해도 그렇게 여러 요소가 동시에 이게 존재해서 작동을 해야지 그 존재해야 예,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생명체는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복잡성이 있다는 거죠. 그 복잡성은 더 이상 단순화가 될 수 없다는 거. 더 이상 단순화를 시키는 순간에 그 기능은 이제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화의 기본 개념이 뭐죠? 그런 기능이 없어진 쓸모없는 것은 자연 도태에서 네, 제거된다는 것이죠.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연계에 있는, 특히 생명체에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보니까 아주 그 복잡하다. 더 이상 단순화될 수 없다. 그죠? 이제 그런 이론이 바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고요. 또 하나 이제 복잡 특정화된 정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복잡하고 또 특정화됐다 할 때는 그거는 지적인 존재가 분명히 그 뒤에 배후에는 존재한다. 복잡할 뿐 아니라 예, 특정화된. 예, 예. 그냥 네. 복잡하다고만 얘기하면요. 네. 그만은 불충분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뭐 예를 들어서 자연계에 가보면은 그냥 뭐 돌멩이만 봐도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네, 복잡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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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네, 이게 이제 지적인 어떤 존재가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보기는 힘들죠. 그렇지만은 네. 어떤 돌을 깎아서 뭐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해서 어떤 무슨 조각상을 만들었다 할 때는 그 복잡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특정화된, 왜냐하면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아 이거는 어떤 것이 그렇죠. 어떤 것을 어떤 예를 들어 사람을 특정한다, 아니면 어떠한 뭐 동물을 특정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만족될 때 이제 이거는 설계자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윌리엄 댐스키가 여기 지적 설계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정말로 그렇구나. 이 지적 설계가 정말로 이 진화론을 또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아주 강력한 대안 이론이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계속 저희가 교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책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기독교 세계과 현대 사상, 어떤 심판대 위의 다윈, 예. 지적 설계에 대한 뭐 이런 책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책을 오늘 가져오셨어요. 예, 예. 책 소개를 좀 듣고 몇 개, 이제 제가 몇 권 책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아까 제가 언급한 그 심판대 위의 다윈, 그러니까 지적 설계 운동을 아주 촉발시켰던 이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은 참 특이하게도
이분 돌아가셨지만 필립 존슨이라고 버클리 대학 필립 법대 존슨. 예, 네. 교수님이 쓰신 네, 책인데요. 맞습니다. 이분은 이제 법 철학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떤 논리적인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영국에 가셨을 때 1년을 거주하면서 이제 지낼 때 이분이 이 진화론에 관한 저 누구죠?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을 읽고 이제 쭉 보니까 이것은 이 법 철학을 하는 이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고 전부 다 수사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수사적인 예, 수사적인 네, 완전 네. 레토릭으로 완전히 이제 다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이제 조사했죠. 그래서 이제 쓰신 책이 심판대의 다윈이라는 건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진화론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자연 선택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돌연변이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죠. 그게 있다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진화의 원동력으로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분은 거기에 관한 증거를 다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절대로 전혀 이 어떤 진화의 증거로서 그것을 그 메커니즘을 수용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굉장히 아주 이제 수준 높고 이제 지적 설계를 촉발한 그런 책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니까 아예 이제 지적 설계, 네. 그 어려운 윌리엄 댐스키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는 요 제목으로 네. 윌리엄 댐스키라는 네. 분이 이분은 수학자이자 또 신학도 해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적 설계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네. 다 정리한 이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뭐 좋아하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저를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게끔 아주 충동질환 이 책이요.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랑. 원래 이제 원제는 유니버스 넥스트 도어라고 이제 이웃하는 우주, 이웃하는 세계관 이제 그런 책입니다. 요 제임스 사이어가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4판까지 개정을 하고서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그런 다음에 요 보시면요. 리스토로벨. 예, 리스토로벨이라는 이 분이 쓴 창조 설계의 비밀. 이분도 과학자가 아니에요. 언론가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이제 기자로서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많은 취재를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아내가 원래는 하나님 안 믿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이제 보고서 뭐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아주 이분이 이제 쓴 책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과학과의 관련해 있어서 요거 창조 설계의 비밀 요 책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면요, 이분은 언론가이기 때문에 과학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지만 과학적인 어떤 질문은 있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이제 그 분야에 이제 대가라는 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다 대화하고 녹음하고 해서 다 정리해서 책을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요, 저도 읽어봤는데 일단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재밌어요. 앞에 이제 각 챕터마다 어떤 자기가 이제 기자로서 일하면서 그런 뭐 법정 얘기도 있고 취재한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책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책은 이 R.C. 스프롤이라고 이분 목사님이자 또는 기독교 변증가예요. 이분도 에스카게도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또 많은 책을 쓰셨죠. 창조인가 우연인가. 근데 이 책 중에서 저는 이 우연으로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거기에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연으로 아무 예, 우연. 그러니까 보면요, 진화론자들이 가장 큰 딜레마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뭐 빅뱅 이론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빅뱅 이론도 어떠한 순간에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8억 년, 7억 년 전에 뭔가가 전 우주가 한 곳에 모였다가 왠지 모르지만 터져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은 뭐냐? 근데 이게 사실 이것은 다른 분이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 전에는 무슨 뭐 양자 요동이가 뭔가가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완벽한 우리가 이제 창세에서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창조는 완벽한 그런 nothing, 무에서의 창조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 진공 상태를 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무 아니죠.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무에서의 뭐가 생겨난다는 것은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걸로 가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은 이 창조인가 우연인가에서 우연인가는 이게 이제 무에서는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주 설득 있게 책을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J.P. 모어랜드라는 이분도 과학자이다가 다시 신학을 해서 이제 신학자가 되신 분인데 과학주의 그리고 기독교. 그러니까 이분은 과학을 다 인정을 합니다. 과학의 업적 과학을 다 과학도 굉장히 훌륭한 학문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경계하는 것은 이 과학주의라는 거예요. 과학주의. 그러니까 사이언티즘. 네. 그것은 이제 철저히 배격합니다. 과학주의가 뭐냐? 과학을 이제 과학의 다양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과학주의라는 것은 과학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과학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주의는 기원에 대해서는 과학은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 근데 과학은 그런 것까지 과학주의에 빠지면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과학은 인정하되 과학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분이 이제 뭐 철학도 공부하고 논리학도 공부하셔서 굉장히 이제 읽기가 아주 편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이제 유익한 책으로 제가 이렇게 6권을 소개시켜 이제 드렸는데 많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저도 그 창조 설계 비밀과 그 신의 언어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알죠. 신의 언어. 진화 창조론으로 알려져 있는 유신 진화로 알려져 있는 이 두 책을 가지고 제가 별무리에 근무할 때 학생들이 수업을 개설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 수업을 그렇죠. 개설할 수 있는데 그 수업을 개설해서 학생들 이 두 책을 읽고 서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니요, 나중에 네. 지적 설계 학회 포럼에 학생들과 함께 갔던 그래요?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떠오르네요. 그래요. 신의 언어. 그 프랜시스 콜린스 그분은 네.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네. 있고요. 예, 근데 훌륭한 분이죠. 이제 제논 프로젝트 처음에 이제 그 주도했고. 근데 에스카게도 그분이 또 저기 유신 진화론 그쪽에 이제 그 바이오 로고스라고 그 뭐 단체가 있어요. 네, 그것도 설립하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는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지만은 그분의 그런 어떤 관점은 이제 동의하기가 쉽진 않죠. 네, 여러 질문들을 통해 짧은 시간 교수님의 업적, 교수님의 관심사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까지 잘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에 대한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 이어서 과학 기독 교사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